세상이 뒤숭숭할 때 내 돈 잠깐 보관을 해놓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신기한.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안녕하세요. IBK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 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를 보내드리는 돈 터치미 시간. 박정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 시장도 별로 안 좋고, 네. 부동산 시장도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그런 그렇죠. 고민들을 주로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머무르는 곳을 어디로 머무르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도 당연히 하게 되실 거예요.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많은 국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을 시중에 많이 뿌렸는데,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또 코인이든 이런 데다 넣어놨다가 이제 이게 예전 같지 않으니 다시 돈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디다 넣어놔야 되느냐. 네. 특히 요즘은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뒤숭숭할 때 내 돈 잠깐 보관을 해놓은 네. 단기예금 통장, 주로 이제 CMA라고 하는 증권사 통장이 많이 쓰이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한 69조 원이 잔액이었는데 최근에 한 5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오! 근데 그만큼 이미 스마트한 분들의 스마트 머니는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굳이 이 CMA를 풀로 풀었으면 캐시 매니지먼트 A가 뭐였죠? 어카운트였군요. 바로 현금을 관리하는 계좌인데요. 네. 이 CMA 통장도 그냥 보통 통장처럼 그냥 진짜 돈 편하게 넣었다가 뺐다 그냥 매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입출금은 자유로운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CMA 통장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신기한, 아주 신기했죠. 아주 신기한, 증권사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고객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많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CMA라고 하는 통장을 운영하는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증권사들은 그거 없으면 고객을 모으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또 은행에서는 또 경쟁 상품이 또 만들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 은행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CMA를 개설하려고 하면 네. 이 증권사에는 RP형과 MMF형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가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집에 다시 와야 돼요. 잠시만요 하면서 네,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네 하면서 CMA에는 RP형 CMA, 발행어음형 CMA, MMF형 CMA, 종금사형 CMA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냥 그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객한테 받은 이 돈을 RP라고 하는 금융상품으로 굴리면 RP형 CMA예요. 네. MMF 쪽에다 굴리면 MMF형 CMA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굴리는 게 별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이자율을 줄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짜장면 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 화덕에다 볶아드릴까요? 아니면 가스불에 볶아드릴까요? 아니면 새로 나온 인덕션에 볶아드릴까요? 하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게만 주면 되니까 CMA도 마찬가지 별 차이는 없다. 다만 그때그때 이자율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자율을 우리가 비교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파킹 통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이 재테크 정보가 금방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 CMA 통장 이제 상식이 됐고, 왜 은행은 그런 거 없습니까?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파킹 통장인데요. 잠깐 내 돈을 파킹에 넣는다는 개념이니까 CMA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 때는 그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었을 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하나의 금융기관에 내 계좌에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지급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 파킹 통장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CMA가 좀 복잡해요. CMA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사실 CMA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종합금융회사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종금사. 근데 종금사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을 취급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금사가 CMA를 만들었다가 그걸 증권사가 인수하면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하지만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은행과 거래를 튼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CMA는 왜 안 되냐? 증권사하고 저희하고 서로 그냥 차용증 쓰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 그럼 뭐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씁쓸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CMA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당이 안 되는 거랑 그 식당에서 만든 비빔밥에 내 갑자기 비빔밥 어디 갔어?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좀 구분되어 있는 거라서 증권사가 망해도 증권사가 운영하던 CMA에서 돈 다 날렸네? 이런 일은 안 벌어져요. 똑같은 파킹통장도 은행에서 파는 파킹통장이 있고 저축은행에서 파는 게 있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일단 여기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재테크를 할 때 좀 뽑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은행 정기예금 2년짜리에 넣어놓으면 6개월 후에 뭔가 기회가 와도 2년짜리 정기예금을 깨야 되니까 이자가 하나도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한 6개월 정도 맡겨두겠다 싶으면 저축은행 파킹통장이 이자율이 조금 높기는. 자, 그런데 파킹통장을 개설할 때도 저는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파킹통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형태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금리라는 건 그냥 은행 가서 저 통장 개설하러 왔는데요 라고 했었을 때 주는 그 0.1%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리에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데 이 우대금리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내가 돈을 여기 얼마 기간 동안 넣어놓을 겁니다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져요. 더 돈을 많이 예치하면 당연히 난 우량 고객이니까 더 높은 금리를 주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구간까지는 더 높은 금리를 주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금리를 낮춰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러 와 사람들이. 네. 와 장사 잘 되네. 그러면 예금도 뭉텅이 예금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러니 금액을 많이 갖고 오는 고객한테 이자를 더 드리는 시즌이 있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은행들은 뭉텅이 돈 갖고 오는 분이 고맙긴 한데 반갑지는 않아요. 그렇겠네. 뭉텅이 돈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즌에도 은행들은 고객들은 모아놔야 그래야 또 돈 필요할 때 예금도 하고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이자를 꽤 드린다고 해서 손님들을 좀 많이 모으는 이벤트를 은행들이 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냐,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저를 많이 보더라고요. 연금 수령하는 연령대에 해당되신 건지 아니면 뭐 청년에 해당되는 건지 이동통신은 어디 거 쓰시죠? 이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또. 왜? 몰라요. 어떤 이동통신회사와 제휴했나 봐. 네.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이제 보면 그런 거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브로셔에서 봤던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파킹통장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복잡하다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CMA 가입하실 때 체크해보십사 하는 게 넣었다 뺐다 할 때 수수료. CMA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이기 때문에 대개는 은행의 ATM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파킹통장에서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잘 체크해보자. 앞으로 이자 받고 뒤로 수수료를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 무료라고 홍보하는 CMA도 있어요. 대개는 특정한 은행 한 곳에서만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증권사 CMA는 정말 하루만 맡겨도 그래도 어디 시중은행의 보통 예금보다는 많이 줘요. 그런데 은행의 파킹통장은 하루만 맡기면 잘 안 줘. 진짜 한 20일 정도 난 돈 굴리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파킹통장보다는 CMA가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져볼 게 많지? 많네요. 하나 더 있어요. CMA와 파킹통장은 처음에 내 상황과 달리 중간중간 내가 받는 이자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권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넣어놓은 돈이나 넣어놓은 기간에 따라서 파킹 통장의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브로셔 봤던 이자율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고 정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1년 이상 묶어둘 돈은 아닌데 그렇다고 서랍에다 넣어놓으면 좀 상할 것 같은 그런 돈이 있을 때는 CMA 아니면 파킹 통장을 이용하면 좋다. 파킹 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지만 CMA는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자율이 얼마나 더 많으냐보다는 입출금 수수료가 있냐 없냐 얼마나 비싸냐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출금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CMA, 파킹 통장 이 두 가지 단기 금융 상품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는데 가장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